오늘 시장 또 몇 가지 그 중요한 뉴스들 먼저 보고 수급 관련된 부분들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가장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요즘 뭐 브로드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항상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이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HBM 관련된 뭐 이슈가 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그 그런 쪽이잖아요. 이게 ASIC 주문형 반도체 쪽에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은 계속 조금 그래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는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세계 업체가 브로드컴과 함께 새로운 이제 또 칩을 설계를 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연결해 주는 거죠? TSMC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브로드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로드컴도 당연히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시장 주도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또 있겠지만 브로드컴도 당연히 좋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막 주문해서 만드는 반도체가 많아지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TSMC 쪽으로 대동단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함께 TSMC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4 러브콜을 했다라는 뉴스가 시장에서 좀 임팩트 있는 내용들로 오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 IT 반도체의 흐름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텐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요일날 PC 물가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금리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원화는 우리나라 시장 할 때 한 5원에서 6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원화 가지고는 안 되고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주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도 좀 멈출 수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IT 소부장들한테는 긍정적인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본다면 결국에는 저렇게 칩들이 다품종 소량으로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Q의 실적이 좋은데 워낙 반도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업체 중에 TSE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연기금이 투신이 먼저 좀 들어왔고 그 다음 연기금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먼저 ISC라는 기업이 움직였고 리노공업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들 두 기업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좀 아직까지는 좀 싸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기업들까지 확산이 되는지. 근데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센티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뭐 남아있는 거래수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1분기에 아마 이 관련된 기업들은 저점을 잡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 뉴스에 IT 전반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즘 그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시그네틱스라든지 그죠? 가온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디자인 쪽 관련된 부분들, 에이징 랜드, 이건 TSMC 쪽에 단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뭐 HBM 관련주로 오늘 좀 확산이 될 것인지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말에 금요일날 일단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번 부분 보시고 그 다음 요즘 방산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슈도 그렇고 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트럼프 측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의 GDP 대비해서 국방비 5% 인상 압박 구상을 전달한다. 예. 대선 기간에 주장했던 것은 GDP 대비해서 국방비는 3%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2%포인트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이거는 협상용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뭐 요거보다 좀 낮게 실제는 3.5를 원할 듯 뭐 이런 기사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5에서 3 사이가 된다고 된다고 보고 어쨌든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한테 국방비 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국내에 이제 이런 뭐 좀 지정학적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바로바로 안 되면 방산 수출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플러스 방산 ETF 한번 보면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빠졌죠. 22,000원대 22,500원을 고점 찍고 16,500원까지 순식간에 빠졌다가 지금은 200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거 얼마 빠졌냐면 하락률로 보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ETF 기준으로 플러스 K 방산 ETF라는 종목 기준으로 마이너스 27%가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종목 단에는 이거보다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센티가 방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바닥은 조금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좀 다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좀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이 추후에 이제 봤을 때는 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산주들은 언제 어떻게 이제 바닥을 잡는지 그리고 모멘텀은 또 뭘로 다시 살리는지 뭐 차분하게 일단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뭐 재건 관련된 부분이죠. 푸틴이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미국과 관계는 정상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이미 진행 중인지 뭐 물었더니만 누구도 겁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푸틴도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영토는 조금 가지고 왔고, 그죠? 네. 마무리하고 싶은 특히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 주말 사이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에 상당히 폭격을 많이 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봤던 것은 그 콘크리트 덤프 트럭 관련해서 이제 봤었고 그 기업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특이한 걸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이거는 이제 봤었고 지금은 요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한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재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좀 뚜렷한 섹터 굵직굵직한 업종이 없다라면 당분간은 뭐 시장의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전진건설 로봇도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4만 원 부근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굳이 급하게 이제는 뭐 밑에 있을 때야 뭐 모르겠지만 뭐 이미 양봉을 2개나 강하게 뽑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 내년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도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자신 있게 그래도 나머지는 뭐 자신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산업이 내년도에 돈을 잘 벌 게 잘 안 보여요. 물론 뭐 일부 뭐 라면이라든지 우리나라 K 특산품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몇 가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선이 이거는 뭐 관세하고도 뭐 상관이 없고 지금 보는 게 보면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니까 굳이 뭐 우리나라한테 이거 조선 관련해서 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조선을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라면 조선 ETF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시장은 당연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역배열 구간입니다. 다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이고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조선 ETF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다 발 아래에 밟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배열 구간입니다. 물론 전고점 이제 여기를 얼마나 이제 또 물량 소화를 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 ETF의 수급에 뭐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주말에 오래간만에 이제 출연을 앞두고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요렇게 되더군요. 자,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에 이 조선 탑3 플러스 구성 종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ETF 내의 종목들의 비중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달라진 비중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위로 있는 게 당연히 한 달 전 대비해서 비중이 올라간 종목들이 될 것이고, 하살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비중이 줄어든 감소한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로 많이 비중이 조금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은 보면 엔진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 HD 마린 엔진, 엔진이 그래도 조선사는 중국하고 경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중국이 캐파를 증설하고 엔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엔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요 엔진이 좀 그래도 비중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LNG입니다.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 본행제 관련된 기업이죠. 보니까 우리가 본행제 관련된 기업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누가 있죠? 동성화인텍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카본.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카본은 없어졌네요. 원래 한국카본이 있었는데 한국카본은 이 ETF에서 편출 제외가 됐다. 대신에 동성화인텍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광밴드가 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방향성은 그래도 두 개가 같이 간다. 왜? 하나가 많이 좀 올라버리면 또 하나가 또 밸류에이션이 너무 벌어지면 따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성광밴드가 먼저 북미 쪽 비중으로 인해서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벌어지면서 태광이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뭐 만들어지고 있는데, 두 종목이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종목들은 뭐냐 하면 없다가 새롭게 생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이로 코리아라는 피팅 밸브가 들어가 있었고 종목이 그 종목이 빠지고 그 자리에 성광밴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성광밴드가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 STX 엔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친환경 엔진과 관련된 비중은 뭐 HD 현대마린 엔진이나 하나 엔진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보다 친환경 엔진 쪽은 아닌데, 요게 약간 특화된 부분은 STX 엔진은 방산 쪽에 엔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보다 이제 내년도로 갈수록 숫자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을 조선 ETF에 새롭게 두 종목은 편출되고 새롭게 담은 종목은 요 두 종목 정도가 있다 정도로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큰 그림을 계속 그려 가셔도 된다. 단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숨고르기가 61선이나 120선까지 시장 안 좋을 때 한 번씩 툭툭 빠질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를 노려서 해야지 전고점까지 여기 바짝 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면 방송 듣고 사자마자 물렸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시장 때문일지 뭐 어떤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눌림목이 또 저기 밑에까지 한번 나올 때가 또 내년도의 사이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가장 제 눈에 띄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비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20% 폭락하고 야. 장중에 제가 이제 이거 야후 파이낸스 방송 나올 때 이제 캡처를 해놓은 뭐 그런 내용인데 카그리세마 임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기대치를 안 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체중 감소 관련된 데이터를 25%로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뭐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최대 하락을 보였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대 산맥이 있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두 개가 있는데 노보노는 20% 빠지고 일라일리는 우리 뭐죠? 경쟁사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라일리는 상대적으로 강하다가 시가 높게 출발했다가 일라일리도 결국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 보합으로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주말에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슈 중에 하나였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데이터입니다. 카그리세마가 22.7%밖에 안 나왔다. 요거죠. 체중 감량 관련된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제 일라일리가 하고 있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폭락할 만한 건 아닌데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대신에 저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죠. 그 음봉을 빨리 밟고 올라오지 못하면 그러한 음봉들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에는 비만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은 그래도 하나의 키워드로는 계속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우리 바이오가 요즘 많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금리가 좀 튀면서 그죠.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바이오 액티브 ETF 내에서 좀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가볍게 한번 봐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ETF를 좀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편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퍼포먼스가 괜찮고 실적이 괜찮을 만한 것들을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막 이렇게 담는 것들을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이오로 구성을 한 ETF가 두 가지가 이제 시장에서 있죠. 타임폴리오와 K, 요거 뭐죠? 코어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먼저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구성 종목의 변화 한 달 동안의 변화를 한번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알테오젠의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중이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8% 미만으로 지금 알테오젠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들은 신규로 이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비만 관련된 밥은 봤는데 내년도의 비만의 키워드는 제가 경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경구용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년 3월달, 4월달 정도에 그 흡수율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새롭게 이 바이오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니저들도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하고 있구나 정도 한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노란색 종목은 하나가 뭐냐면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말에 좀 연휴가 좀 길고 쉴 때 좀 얼굴에 보톡스도 좀 맞고
필러도 좀 맞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허리 허리 운동이나 해. 그러니까 같이 이제, 또 스톱해줘 필라테스.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자금을 딴 데 좀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 얼굴 말고 일단 필라테스 그렇죠. 허리 운동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일단은 연말에 이제 외모를 이렇게 가꾸는 쪽으로 휴가가 이렇게 길 때 사용을 하시고 하는데 요즘 뭐 그 뭐예요 이게 스킨 부스터 그다음에 톡신 필러 이런 쪽들이 그래도 미용 쪽이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특히 브라질 쪽에서 엉덩이에 필러를 많이 브라질 분들은 많이 맞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휴메딕스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신규로 좀 편입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정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톡신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한번 금요일 기준으로 뽑아왔습니다. 여전히 휴메딕스가 가장 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휴메딕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올랐다가 한 뭐 이동평균선이나 전고점 정도 수준까지 뭐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좀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너무 이제 날카롭게 서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는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의 변화를 한번 보면 녹십자를 새롭게 편입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숫자가 좀 있는 뭐 기업을 좀 편입을 한 모습이 특징적이고, 여기도 알테오젠의 비중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루닛이 이거 조금 불편한 이벤트가 회사에서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유중. 유중이 아니라 그 파셨죠,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 4.99%인가요? 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맞아, 그거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죠. 딱 뭐지? 50원 밑에 안 나오게 표시 안 나오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실망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죠. 아무튼 그 안정을 좀 찾아야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들은 그러한 이벤트와 관련 없이 그러한 기업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지를 보려면 이 루닛의 비중을 계속 올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빼버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루닛을 1% 비중으로 좀 담았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내서 펀더멘탈이 만약에 별로라면 아마 빼버릴 거고,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벤트라면 뭐 적어도 요 비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살 가능성도 있는데, 그 액션을 보면서 주가가 좀 안정을 찾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